왔습니다. 자, 집어넣으세요. 19회야. 그 다음 어떻게 다 끝나니까 이거는. 지금 채연이만 안 왔지? 너네 놀부책 다 갖고 왔어? 자, 이름 쓰시고. 하율아, 이거는 예인이 갖다 줘. 이거 넣어. 선생님 이거 줬니? 율서가? 안 줬지? 성우. 성우야. 오답 노트 새 거야? 다음번에 꽉꽉 채워서 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 우리 채연이가 왜 오지 않고 있는 걸까? 갔다 와. 채연이. 오늘 사자성어랑 좀 어렵지? 채연이 왔어? 너 연락해 보라고 그랬는데. 앞에 앉으세요. 예인이 거 이렇게 출력해 줄게. 하나 부족하네. 자, 앉으세요. 얘들아, 그리고 축파피스 사탕 먹고 바닥에 절대 버리지 마라. 저거 잠깐 중단됐었어. 알겠지? 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거 가지고. 자, 빨리 쳐보세요.
여기 식강의실 있지. 식강의실로 가. 알겠지? 식강의실. 아니면 금요일날 와도 돼. 금요일은 내가 있어. 그래서 나도 미리 얘기해. 금요일날 올 사람들은. 알겠지? 옆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놔야 되니까 일단 수요일날 클리닉 오는 친구들이 금요일날 올 수 있으면 금요일날 오시고 정 안 되면 식강의실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생각해보고 알려주세요. 주하나 들었어? 네. 내 돈 갖고 왔어? 네. 내 돈 갖고 왔어? 4,000원 좀. 저 5,000원으로 올랐어. 2,000원밖에 화배 1,000원씩이야. 2,000원밖에 없어. 2,000원이라도 내놔. 네네. 내가 3,000원 빌려줄게. 이게 5,000원. 감사합니다. 2,000원 있어요. 2,000원. 세상에 가요라. 집에 어떻게 가려고? 또 꺼야 돼? 네,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있어? 세상에 과자 사 먹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준 거 봤어? 망연자실? 자, 안 된 친구로 바꾸세요. 준비 다 됐어? 그럼 아직? 괜찮아. 셋이 바꾸시고, 이렇게 셋이 바꾸세요. 셋이 바꾸시고, 셋이 바꿔. 이거 누구 거야? 그리고 이렇게 셋이 바꾸세요. 머리 이쁘게 잘랐네? 마음에 안 들어? 됐어, 이제 그만하세요. 야, 풍산 15번부터 18번 틀리는 사람 꼴박이다. 네. 자, 봐봐. 둘이 바꿔. 시즌이 거라. 둘이 바꾸고 다 바꿨어? 둘이 바꿨어? 우리 윤서이는 세 한번 바꿀까? 됐어? 할 수 있다. 다 하지 않았어? 더 거야? 근데? 자, 이렇게 바꾸세요. 누구 거야? 해 거야? 자, 요거 지금 자, 빨간색 드시고. (19회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 서술형을 쓸 때는 친구들이 채점을 하잖아. 그치? 그리고 다음에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채점을 하실 거 아니야. 글씨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써야 돼. 안 그러면 채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많이 분리해요.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쓰라는 얘기야. 지금 선생님이 한 바퀴 슉 돌았는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알겠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 자, 19회 1번 풀어볼게요. 일취월장. 2번 개과천선. 3번 괄목상대. 4번 환골탈퇴. 태극기 할 때. 5번 문책. 6번 집중. 7번 탕진. 8번 무기력. 9번 포괄적. 10번 고정관념. 11번 함유. 12번 역량. 13번 산재. 14번 질책. 15번 분산. 16번 조사. 17번 관형사 부사. 18번 독립적 감탄사. 독립이라고 좀 만기하세요. 독립적 감탄사. 이름 써 시험지에. 다른 친구 주세요. 자, 주십시오. 18번 뭐? 볼? 홀이 뭐야? 아, 홀로 쓰이는 말이다. 홀로 쓰이다. 독립적. 주세요. 어휘 틀린 거 오늘 2번씩 쓰고 시험 볼
논술책 꺼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활동지 하나 놓죠. 요거 같이 보충자료 같이 꺼내서 자, 일단 책 안 읽어오신 분 손 드세요. 네, 못 읽어오신 분 손 드세요. 안거 무슨 다르죠? 그렇죠? 그랬구나. 다 읽어왔어, 얘들아? 다 읽어왔어? 좀 이야기 어려워. 오늘 그 커피 단위가 순서이 조금 어려웠죠? 그렇지? 얘는 왜 어렵냐면 현재에서 자꾸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광복 전으로 광복 전으로 회상했다가 광복 일제강점기를 회상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소설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좀 하려고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일단 내용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이 프린트 보세요. 이 프린트. 이름 쓰세요, 프린트에. 참고로 이 껍질단위는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자, 일단 껍질단위. 좀 이상하죠? 발음이. 자, 한 장 넘겨서 5번 가보세요. 제목의 의미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 5번에. 자, 제목의 의미, 소설의 제목, 껍빛단위에 담긴 의미를 정리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자, 잘 보세요. 껍빛단은요, 캡틴. 캡틴은 대장이잖아. 즉 영어로는 캡틴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식 발음으로 껍빛단. 이게 약간 와전돼서 껍빛단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야?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는요, 이인국 박사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캡틴 이인국이죠. 대장 이인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잖아. 일제강점기 때는 친이라고, 그리고 소련이 또 힘을 잡으면 또 친소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또 힘을 잡으면 미국에 또 협력해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되게 박쥐 같죠? 그치? 되게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예요. 자신의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이익되는 대로 막 붙어다니는 그런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기회주의자야. 이런 사람한테 최고 우두머리 이인국 어때? 약간 비꼬는 거죠. 그치? 자, 거기 보세요. 껍빛단위는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풍자한다. 반어법 쓴 거예요. 반어법. 시진아, 프린트 보고 있니? 5번이라고 얘기했어. 제목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서 껍빛단위는 캡틴 리, 이인국 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1번 보세요. 우리 소설은요, 구성이 있잖아. 발단부터 결말까지. 그치? 근데 이 발단부터 결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아니라 뒤죽박죽 돼 있어요. 뒤죽박죽. 현재는 언제냐면 딱 6.25 직후예요. 이 주인공이 6.25 직후에 자기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서 그 미국 그 대사관 브라운시를 찾아가면서 그에게 이제 우리의 문화재를 주면서 뇌물로 주면서 자기의 미국 유학을 부탁하는, 거기가 현재인데 그 사람을 찾으러 그 사람한테 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광복 직전에 어땠지? 내가 일제강점기 때 이랬지? 내가 소련이 주둔했을 때 그 깜방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회상합니다.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발단. 광복 직후는요, 딱 과거야. 현재 이 사람은 북쪽에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남북이 안 나뉘어져 있었잖아. 그렇지? 이 사람은 원래 북쪽에 살았어. 북쪽에. 자, 거기 보세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했어. 저랑 똑같이 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인국은 이 사람은 친일파예요. 그렇지? 근데 광복되고 나서 사람들이 친일파를 가만뒀을까? 가만 안 뒀죠. 자, 거기 빈칸 채우세요. 이인국은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초조해한다. 저기 채연아, 그 사탕을 옆에다 줄 수 있을까? 자, 이인국은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되게 초조해요. 왜? 잡혀갈까봐. 자기가 친일을 정말 뼛속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북쪽에 있을 때 과거의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떠올려요. 이인국은 황국 신민이 되기 위해 정말 뼛속까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까봐 사상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하다 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서 죽게 되면 그 감옥의 책임자가 조금 문책을 당하는 상황이라서 얘를 일단 병원에 데리고 와요. 이인국네 병원에. 근데 딱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괜히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애를 치료하기가 조금 일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충 응급처치만 하고 보내요. 그래서 이 춘석이라는 사람은 이인국을 되게 저주했어. 근데 딱 독립이 됐는데 춘석이를 마주쳐요. 자, 거기 보세요. 이인국은 황국 시민이 되기 위해 걸림돌이 될까봐 사상범인 춘석이의 입원을 거절한다. 춘석이라고 적으세요. 이까지 적어요. 춘석이라고 적어도 되고 춘석이라고 적. 알아서 적으세요. 춘석.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이인국은 해방 경축 시가행진을 구경하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춘석을 만난다. 광복 후, 얘들아 잘 봐. 우리가 광복됐을 때 북한에 누가 들어왔어? 소련이, 남한에 미국이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북쪽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 소련이 들어왔겠죠. 누가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소련이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자, 이인국은 어쨌든 춘석이랑 마주쳤고, 광복 후 소련군이 들어오자 이인국은 자신의 친일 행적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초조해한다. 이인국이 뭘 찢었냐면, 적으세요. 일본 정부한테서 국어 상용의 무슨 말이냐? 국어, 당시의 국어는 일본말입니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직이라는 아주 그냥 친일하는 것에 대한 훈장 같은 거야. 이거를 받은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일본이 망하고 독립이 돼서 지금 일본 친일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마당에 집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빡빡 찢어요. 자, 당시에 그거를 뭐라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집 가짜. 그치, 한자입니다. 얘를 어떻게 한다? 빡빡 찢는다. 빡빡 찢습니다. 나는 에어컨을 껐는데 또 켜졌어. 뭘까? 저게 환풍이 되는 건가? 자, 이렇게 적으시고 이거 걸릴까봐 빡빡 찢습니다. 자, 그리고서 현재로 돌아와요. 지금 이 사람 어디 가고 있냐면 6.25 직후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던 이인국은 신문 기사를 보고 유학간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아들을 떠올림. 북한에 있을 때, 북쪽에 있을 때 아들을 소련으로 모스크바로 유학 보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이인국은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냈다. 자, 이인국이 치안대에 잡혀가서 왜? 친일에서 결국 잡혀갔는데 누가 지금 문초하는 거야? 춘석이가. 그때 이번 치료 거부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춘석이가 문초를 하면서 막 때려요. 엄청 때려요. 발로 밟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때 소련 병사에게 자신의 분신 같은 회중시계라고 적으세요. 회중시계는 여러분들 목에 걸고 다니는 시계 있죠? 그 동그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회중시계. 이건 언제 받은 거냐면요, 그 대학 졸업할 때 일본 천황한테 받은 기상품이에요. 되게 아끼고 자기의 분신과도 같아요. 그리고 항상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회중시계와 함께해서 되게 이인국이 남달라. 그 시계의 의미가. 자, 그리고 이 사람 잡혀갔다고 했잖아. 깜방에 갇혔거든요. 깜방에서 무슨 공부했는 줄 알아? 소련말. 깜방에서 이 사람은 노어를 공부했어요. 소련말을 공부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련말을. 그래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깜방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불행인지 행복인지 깜방이 전염병으로 들어와요. 미미 닥터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일단은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조금 기회를 봐요. 내가 정말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밑에 보세요. 깜빵에 전염병이 돌자 소련군은 이인국을 당분간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게 한다. 이인국은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며 풀려날 기회를 엿본다. 근데 소련 장교인 스텐코프 장교거든요. 스텐코프라는 사람이 턱에 이만한 혹이 있는 거야. 근데 이인국은 의사잖아. 그래서 항상 그걸 지켜봐요. 저거를 내가 수술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쟤를 수술시켜주면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텐코프의 혹을 제거해줘요. 근데 계약했어. 계약. 어떻게 계약했냐면, 만약에 수술하다가 우리 장교가 죽으면 넌 그 자리에서 총살이다. 덜덜덜 떨리지만 어때? 하는 거죠. 진짜 수술을 성공시키는 거죠. 둘이 배수가 돼요. 막 악수하면서 막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 스테콤프한테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너네 병사한테 회중 시계를 뺏겼다. 좀 돌려달라. 그래서 그것도 돈으로 찾아요. 그거 되찾습니다. 어쨌든 이 인국은 자유. 그리고 마지막 결말 보세요. 미국 대사관에 도착한 이 인국은 평소에 신세를 지던 미국인 브라운에게 뭘 주냐면요. 고려 청자를 줍니다. 고려 청자. 우리의 문화재를 뇌물로 주는 거야. 근데 딱 브라운 씨의 방에 들어갔더니 다 우리 문화재예요. 다 우리 문화재. 심지어 그 브라운 씨가 담배를 흡연자거든요. 근데 재떨이도 우리 고려 청자 같은 거예요. 다 문화재예요. 우리의 그 옛날 책들이 막 벽장에 걸려 있고 막 그 책꽂이에 걸려 있고 그만큼 문화재 반출을 너무 쉽게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미국 유학을 약속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소설이 끝나요. 좀 슬프죠? 그치? 일단 수술을 성공시켰으면 안 됐죠. 그쵸? 스탠코프의 혹을 떼다가 스탠코프가 죽었어야 되는데 물론 걔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2번 또 가다가 교통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됐습니다. 넘겨가. 그 밑에 봐.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무슨 구성? 그렇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쓰세요. 내용 이해가 조금 되니 얘들아?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다음 선생님 목걸이 보이니? 예쁘지? 맞아. 나보고 애들이 허언증이다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 없는데 왜 있는 척하냐. 근데 증명됐죠? 목걸이. 저 소리 나올 줄 알았어. 선생님이 내일 모레 생일이거든. 그래서 목걸이를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우리 애들이 내가 남친인 걸 안 믿는다. 내가 이 목걸이로 증명하겠다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주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설마 그랬더니 우리 하윤이가 그런 얘기도 하네. 예쁘죠? 사진은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안 예뻐? 모르겠어. 그냥 어제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쁘죠? 넘겨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다시 교재로 가보세요. 핸드폰 안 했어? 다 쉬는 시간이네. 얘들아, 그럼 들어올 때 핸드폰 꼭 내고 들어오고 진짜 어제 그 친구 있었는 줄 아니? 추파추스가 중단된 거야. 한 3일. 기억나? 왜 중단됐는지는 알죠? 쓰레기가 그렇게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갖다 버려야지. 이제 화가 난 거야. 학원에서. 쓰레기를 잘 치운다는 약속하에 추파추스를 제공하는데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가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얘네들이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깜빡했겠죠. 그쵸? 책 챙기느라고. 그래서 중단된 거야. 아이들이 막 불만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오늘 건의문 쓰거든요. 근데 어제 토요일 반 애들이 살신성인으로 건의문을 쓴 거예요. 진짜 원장님 추파추스를 돌려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 찍었어. 그래서 제일 잘 쓴 거를 한 3개 정도 올라가지고 대표님한테 갔어요. 저 대표님 봐. 그래서 저기 혹시 우리 아이들이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데 건의문 조금 받으실 수 있을까요? 보냈어. 그러더니 고민을 하셨겠지. 근데 글을 보고 감동하신 거야. 그래서 2시간 만에 2시간 딱 고민하시더니 바로 추파추스를 풀어주신 거예요. 써붙여져 있는 거 봤어? 그 건의문의 진심 어린 건의문으로 인해서 이제 추파추스를 제공한다는 그걸 문구를 봤어? 그래서 우리 그 1학년 F반 애들한테 고마워하세요. 알겠죠? 걔네들이 정말 목 모아서 불렀어요. 추파추스를 돌려달라. 알겠죠? 그래서 다시 되찾은 거예요.
보니까는 아주 열심히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쓰더라고요. 어떤 애는 욕 쓰다가 지우더라. 화 많이 났나 봐. 초밥 주스가 뭐라고 욕까지 쓰니. 선생님도 어차피 그 다음 시간 3일만 그렇게 되면 다음 시간으로 못 듣잖아. 아니야 이제 계속 이제 줄 아니, 사탕을 그- 아니 원래는 줄 생각이 없었어. 아예? 사탕을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래서 학원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잠정 중단됐는데 다시 이제 한 3일 만에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꼭 잘 챙겨서 버리세요. 알겠지? 자 160쪽 펴봐 책. 선생님이 지난주에 학교 사과를 선생님이랑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아 선생님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쳐다봐. 저 사실은 소식자예요. 그랬다? 다 놀라는 거야. 선생님은 떡볶이를 떨어뜨리고 네? 이러면서 내가 안 걸렸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소식자라 그랬더니 못 믿는 눈치인 거야.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나 진짜 잘 못 먹는데 이러고 이거를 나한테 얘기했어. 나보고 허언증이냐고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성유라 너 잘 먹어 이러더라고요. 나 잘 못 먹잖아. 입이 짧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야 성유라 잘 먹어 이래요. 아, 내가 허언증이 맞다. 자 160쪽 보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풀어봤니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풀어보라 그랬는데 풀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해라. 왜 안 풀었어 하윤이? 그랬구나. 자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몇 번이니? 한번 풀어보세요. 연재 몇 번 했어? 3번 했어? 해리 몇 번 했어? 4번? 아이고 로또 보러 갔네요. 몇 번 했어? 2번? 어우 잘했네. 유수 몇 번 했어? 4번? 그렇구나. 2번입니다. 자, 비판하고 있어요. 기회주의자를. 그리고 풍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소적이라는 말은 되게 좀 비우는 거야. 살짝.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작품의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래요. 자,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밑에. 자, 우리 채영이 볼까? 다시 해볼까? 그럼 잘했네. 내가 말했는데 숨기는 거야? 숨겨서. 너는 지금 그림 그릴 때야? 선생님이 빗도 탕감해줬는데, 2,000원 있었는데. 빗도 탕감해줬는데, 야, 그 주머니에서 그걸 다 꺼내주는데 그걸 어떻게 봤니? 깜짝이 됐을게요. 그니까, 가여워서. 또 1,000원짜리 꼬깃꼬깃해. 가여워. 그냥. 어떡해. 근데 저거 5,000원 갚으라 그랬더니 예찬이가 3,000원 빌려준다 그랬지. 네. 이제 50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어린 나이 남의 돈 쓰는 게 참 무섭다 이런 걸 알아야죠. 1,000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만에 5,000원이 됐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죠, 그렇지? 그거 근데 선생님 사진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선생님이 그 1,000원이 없어가지고 못한 게 많잖아요. 모은 사람인데요. 초콜릿도 못 사 먹었죠. 커피도 못 사 먹었죠. 왜 참 없어서요? 그리고 또 혹시 알아? 그 1,000원으로 선생님이 로또를 샀으면 또 그럴 리 없어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글로 먹건 좋아하는데. 선생님 복 같은 감사합니다. 수고 다 했어? 자, 봅시다. 디귿은 1번이죠. 디귿 1번. 춘석이를 내쫓았고, 그리고 해방을 맞아 친일파 타국 벽보를 보면서 춘석과 눈이 마주쳤고, 니은입니다. 다음은 진주하는 소련군을 보며 그 해방 분위기에 불안함, 리을. 민족 반역자로 죽기 전에 스테인코프의 혹을 떼어두고 살았어요. 디귿, 니은, 리을, 이응. 자, 그리고 스테인코프의 도움으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내죠. 비읍. 그리고 전쟁이 터져서 월남해요. 시옷.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이인국이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갑니다. 기억. 자, 다음은 미음. 마지막 지읒. 미국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 순서입니다. 넘기세요.
아픈가가 아니라 병원비를 낼 수 있나 없나를 봐요. 그치? 적으세요. 병원비 부담 능력 확인. 병원비 부담 능력 확인. 병원비 부담 능력 확인. 병원비 부담 능력 확인. 이유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죠? 혹시라도 병원비 떼먹고 가면 어떡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썼어?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 4번 가보세요. 아까 그 회중시계 뺏겼다고 그랬잖아, 소영분한테. 그쵸? 근데 이 회중시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적으세요. 대학 졸업 때 받은 부상품. 대학 졸업 때 받은 부상으로 받은 거예요. 부상품. 분신. 자신의 분신이에요. 분신. 그리고 이 회중시계를 볼 때마다 과거를 떠올리거든요. 역할은 회상의 매개체. 그렇죠. 잘했어. 회상의 매개체. 아이자입니다. 매개 아이자, 체는 어자. 회상의 매개체. 더워요? 온도를 좀 올릴게. 추운 친구들 있으니까. 회상의 매개체. 됐죠? 자, 5번 가봅시다. 자, 작품 내용을 참고해서 그거 국어 사용의 각, 그거 기억나죠? 그 일본어 잘 써가지고 정보에서 받은 거. 기억과 니은처럼 행동한 이유를 적어보자 했는데, 기억,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대요. 왜? 그렇죠. 친이란 것을 감추려고. 증거인멸이죠. 친이란 것을 감추려고. 친이란 것을 감추려고. 자, 니은 가볼까요? 그것을 탄 날, 국어 상용의 각,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했다. 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그 일본 고위 그 관료직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어쨌든 자기의 이익이잖아.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주한스 하고 있니?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6번. 자, 다음 제시문을 참고해서 이인국이 아들한테도 계속 노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그 열심히 하라고 한 이유를 써보세요. 왜 노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을까? 거기가 좀 나가요. 힘 있는 자와 가까워지려고. 대화가 돼야 뭐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 있는 자와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그 노어 말 몇 마디 했다가 스탠키프랑 이게 대화가 된 거야. 힘 있는 자와 가까워지려고. 근데 그 못하는 사람이 방언이 어떻게 그건 아닌데 이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자신 있다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응급치료실에서 그 결국에는 전염병을 얘가 잡았잖아. 그치?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리고 어차피 계속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리고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맡긴 거지. 힘 있는 자와 가까워지려고. 대언니. 자, 7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인국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 박스 봐봐, 7번의 메뉴에. 사마귀 같은 일본 동물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모스켓 속에서도 살았고, 소련. 양키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미국.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있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었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인국은 살 구멍이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내가 한 거에 비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한 거는 사실 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기의 어떤 그 이런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야. 적으세요.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합리화함.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합리화함. 자신의 기회주의자적 행동을 합리화함. 자신의 기회주의자적 행동을 합리화함. 선생님은 약간 그 뭐랄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갑자기 그 이런 생각을 하루도
멈추라는 신호예요. 노란불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빨리 달리는데 사실은 멈추라는 신호거든요. 나도 어느 순간 거기에 물이 들어서 나도 밟게 되는 거야. 밟게 되는 거야. 그 엑셀을. 근데 사실 멈춰야 돼. 근데 나도 모르게 멈춰야 되는데 달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 빨간불에 막혀서 섰어. 근데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니 노란불에는 멈췄어야 되는데 내가 왜 달렸지? 하고 아무도 못 봤겠지? 했어요. 근데 옆에를 봤는데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버스 광고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딱 멈췄어서 고개를 봤더니 내가 여기 있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옆에 섰는데 버스랑 나랑 같이 신호 위반을 할 거야. 근데 그 버스에 선생님 광고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앉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한동안은 그 버스 광고를 보려고 그 버스만 쫓아다녔거든요. 한 일주일 쫓아다녔더니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그 버스 갈 때마다 내가 맨날 차를 세워놓고 막 사진을 찍었더니 버스 기사가 문을 열더니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냐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저 광고가 저예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래. 하나도 안 닮았다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카톡에 있는 사진 있잖아. 그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웃기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래. 그럼 또 하필 그날이 비 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버스 기사 아저씨 얼마나 무서웠을까? 흰 차가 계속 쫓아와. 그래서 그 차 딱 서길래 내려가고 사진 얼른 찍었는데 창문 열더니 왜 자꾸 쫓아다니냐고 뭐라고 그래. 저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 아저씨는 또 자기가 신호 위반해서 자기 쫓아와서 사진 찍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치수. 얘들아 그 치가 어리석다. 바보 천치할 때 그 치예요. 어리석다. 쑥. 아저씨거든요.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야. 치수 옆에다 적어. 어리석은 아저씨. 근데 진짜 어리석은 아저씨인지 봐야 돼요. 그 아저씨는요. 되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아저씨야. 당시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것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럼 일제강점기 때 현 정부에 반대하면 어디에 반대하는 거야?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라는 왜? 아니 같이 좀 보자. 정부에 반대하는데 이거 친일이라고 했어요. 아 친일이라고 했어? 사과하세요 빨리 치수한테. 승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아저씨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아이고 유수입니다. 율성아 선생님 몇 살처럼 보이니? 그래서 잘 대답해. 뭐? 40대? 나와. 써 진짜 나오려고? 40대로 보여? 40대도 초, 중, 후 있잖아. 중? 근데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선생님이 화를 못 내겠다. 야, 그래도 중은 심하지 않냐? 선생님 28세야. 사과해. 너 맞췄네 그럼? 아니 28세라고 사과하라고. 거짓말. 알지? 앞으로 선생님 볼 때마다 사과해. 죄송하다고. 기분 나빠서. 나 맞췄네. 너 맞췄지? 나도 30이라고 했잖아. 거짓말. 근데 20등반이 있어. 이두만 딱 맞췄네. 예찬이가 아주 여자분들이 있어요. 쟤 경험 잘. 오. 율서가 여친 생기겠니? 여친 있어? 있었어. 있어? 지금 있어? 있었어? 왜 차였는지 알겠다. 차였지? 네가 쳤어? 미안해. 아 시끄러워. 미안해. 어, 율서가. 그래서 헤어졌어? 미안해. 선생님 사과할게. 이제 내가 너 볼 때마다 사과할게. 아니, 바람 피는 줄도 몰랐지. 와. 야. 얼마나 사귀었는데? 오래 사귀었네. 걔가 얼마 만에 바람이었어?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그치? 알겠어. 이제 앞으로 볼게. 선생님 남자친구가 바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버릴 거예요. 뭐 물어봐, 죽여버리죠. 여기서 밀어버리죠. 나 맨날 그래. 나 바람 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얘기해줘. 그럼 어떻게 하게? 그냥은 안 죽일 거야. 이래. 어떻게 죽일 거야? 그러면은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말라 죽게 할 거라 그랬더니 정말 어제 표정이 어떤 줄 알아? 진짜 그런 거 같대요. 너무 무섭대. 그럴 거예요. 연주야 선생님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자. 야 신진아 선생님을 그렇게 보면 되니? 이렇게 보면 돼? 자 어쨌든 치수 어리석은 아저씨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월요일까지 여기 나가
아저씨를 치숙이라고 부르는 거야. 잘 생각해봐야 돼요. 누가 더 어리석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써보자 그랬는데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지 여자라는 것은요 일본의 사람 얘기하죠. 일본 사람. 조선 사람이 나는 꿈이 뭐냐면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야.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 성명으로 간다. 무슨 말이냐면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뭘 시켰어? 그치. 창씨의 목 시켰죠. 일본 이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게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또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으로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도 못 쓰게 하고 그쵸? 우리 옷도 못 입게 하고 어떤 시대였던 것 같아? 일제강점기예요. 적으세요.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였던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라고 쓰면 돼요.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못 쓰게 한 건요. 우리의 어떤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그런 거야.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2번. 자, 서술상 특징은요. 3번 체크하세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실 주인공은 누구야? 이 아저씨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대학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그 잡지사에다가 막 이렇게 기고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되게 지금 점원이에요. 가게 점원이야. 종업원. 근데 그 사장님이 10년만 일하면은 가게도 차려준다고 그러고 일본 여자가 중매도 서준다고 해서 되게 들떠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아저씨가 대학도 나오고 하는데 직업도 변변치 않고 맨날 뭘 저렇게 하는지 한심해 하는 거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해 3번 하시고 3번 넘어가세요.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야. 다를 게 뭐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지요 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근데 아저씨가 아니란다. 혹시 이제학이라면 돈 모으는 학문이라고 해도 그리할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돈 모으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어.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6년이나 했으니 그게 뭐하란 말이요?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도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이제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랬군요 라고 말한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래? 하하 공부를 잘못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옳다. 네 말이 옳다. 여기서는 정말 야 너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번 보세요. 나의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요.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독단에 빠져 비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적으세요. 나의 잘못.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독단에 빠져 비논리적인 반론. 상대에게 반박하는 말입니다. 반박하는 말. 반론을 제기했다.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독단에 빠져 비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뱉어라. 신진아, 그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그 플라스틱을 그렇게 씻고 있니? 응? 됐니 얘들아?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독단에 빠져 비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한다. 관련된 사자성어 적으세요. 두둥. 경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억지를 부림이라고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억지를 부림. 경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억지를 부림.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억지를 부림. 자, 두 번째 가보세요. 아저씨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럴지도 모르지 네 말이 옳다라고 말한 건 뭘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 적으세요.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처지에 대한 자조.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처지에 대한 자조. 자조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되게 비하하면서 비웃는 거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이 현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처지에 대한 자조. 시진아, 빨리 적어라.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의 처지에 대한 자조. 어디까지 하고 싶지 궁금하죠? 166까지 해야 돼요. 빨리 합시다. 이제 한 4개밖에 안 남았어. 4개나 남은 거야. 4번. 너 럭키비키 몰라? 네. 장원이 형처럼 사고할 수 없는 거야? 네.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 부담스러운 기억 아니고. 뭐라고? 4번. 자, 기억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래. 날 같은 사람이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나는 네가 걱정이더라. 나는 뭐 버젓하게 요량이 있는걸요. 자기는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이만저만할까요? 또 한바탕 쭉 설명을 했지요.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양반, 그 아저씨 한다는 소리 좀 보아요. 너도 딱한 사람이다. 여기서 너도 딱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그 아저씨 치숙이에요. 그치? 요량이 뭐냐면은요, 기억 적으세요. 고용주가 10년 후 장사시켜주고 중매해준다든가. 고용주가 일본 사람입니다. 고용주가 10년 후 장사시켜주고 중매해준다든가. 고용주가 10년 후 장사시켜주고 중매해준다든가. 주하나, 오공비 풀어왔겠지? 클리닉 때 못했잖아. 아, 그렇지, 참. 너 근데 클리닉을 수요일 나왔는데 목금에 학교를 안 갔니? 아니, 갔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가져가야다고 안 가져갔다고. 금요일날 안 챙겨나왔어. 오늘 너네 집 가자. 네? 너네 집 가자. 너네 학교 가자. 그건 안 될걸요. 너도 딱한 사람이다. 보세요. 왜?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모르겠다. 이상하게 좀 비슷했네. 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니은의 적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빨리 할게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자, 5번 가보세요. 네가 말하려고 하는 세상 물정,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야? 나죠, 나. 그치, 나. 어리석네. 자, 기억 적으세요.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내야 돈을 벌 수 있다.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내야 돈을 벌 수 있다.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내야 돈을 벌 수 있다. 니은은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일제강점기 수탈에 의해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기억은 어리석은 나는 나. 그 점원 걔는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치수 니은은요. 일제강점기 수탈에 의해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적었어? 일제강점기 수탈에 의해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6번 빨리 합시다. 그럼 아저씨는 아무작정 없이 살아가시오? 없기는 있어요? 있지 않고 무언데 그새 지내오던 대로. 그러면 거 거시기 무언이야. 도로 또 그걸 점점점 그렇겠지? 무슨 말 하는 것 같아? 아저씨는 답답하게 언제까지 그래도 놀고 먹을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할 게 있대. 그랬더니 그게 뭐냐 했더니 예전에 했던 그걸 하겠대. 그거 뭐야?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렇지? 자,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적어. 사회주의 운동. 근데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데 나는 그 사회주의 운동이 깡패 같은 불안당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으세요. 아저씨는 되게 신봉해요. 내가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나는 이 사회주의를 불안당이라고 생각하고 아저씨는 신봉하고 되게 좋아해. 리더. 앞으로도 계속 그걸 할 거래. 자, 이 7번만 하고 잠깐 쉴게요. 학벌부터 나왔네. 나는 보통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보통학교도 초등학교. 근데 아저씨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직업은 나는 점원. 아저씨는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냥 간간히 잡지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잡지에 글 기고라고 적어. 잡지에 글 기고. 기고는 이제 글을 올린다는 뜻이야. 독서 취향. 나는 만화 좋아해요. 만화. 아저씨는 경제학 좋아합니다. 경제학, 사회주의 관련 책을 많이 읽어요. 자, 일제에 대한 태도 보세요. 나는 수능에서 부를 축척하고 싶어요. 적으세요. 수능, 순응, 화살표, 부, 축적. 일본인에게 수능에서 부를 축적해야겠다. 아저씨는 일본에 아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내가 일본에 아첨하는 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아저씨가 일본에 아첨하는 걸 봤을 때는 되게 싫어하죠. 부정적. 일본에 아첨하는 것 부정적. 아저씨 입장입니다. 성우야 적고 있니? 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생각. 나는 아저씨를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한심함, 무능력. 아저씨는 나는 철없다. 그리고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생각해요. 철없음, 속물, 기억 받칩니다. 철없음, 속물.